안녕하세요. 저는 3년 전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하여 예쁜 딸까지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남성입니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다름 아닌 장모님 때문인데요. 아내 때문에 그동안 참고 살았지만 장모님의 무리한 돈 요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영 끊고 지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가 많이 힘들어했지만 이러다가는 집안이 다 망할 것 같아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그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와 아내는 동갑내기로 회사에서 만나 사내 연애를 했습니다. 둘 다 공기업에 재직 중이고 저보다 아내가 먼저 입사해서 저에게는 상사이지만 연애를 시작하면서는 상사 이런 구분 없이 잘 만났습니다. 같은 회사에 다니니 서로 연봉도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었고 집안 형편도 서로 잘 알았습니다. 저는 그래도 좀 여유가 있는 집안이었는데 아내의 집안은 저희 집보다는 약간 기우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내라는 사람을 보고 만나는 것이지 그 배경을 본 것이 아니라 크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2년 정도 다른 직원들 모르게 연애를 했고 그러다 3년째 되면서 회사에서도 저와 아내가 서로 사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주변에서 언제 국수를 먹여줄 거냐는 말을 참 많이 하더군요. 저와 아내는 연애도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서 결혼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 누가 먼저 결혼 얘기를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아내를 몰래 불러내 집 근처에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지아야, 나 집 앞에 왔는데 잠깐 나올래? 전화도 없이 언제 왔어? 금방 나갈게. 천천히 나와. 응.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아내를 기다렸고 제가 준비한 이벤트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괜한 걱정이었습니다. 왔어? 잠깐만, 이리로 와봐. 저는 차 뒤쪽으로 아내와 함께 갔고 트렁크 문을 열었습니다. 그걸 본 아내는 갑자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건 저도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했는데 너무 감동받았다고 하니 저도 눈물이 찔끔 나더라고요. 아니, 뭘 이런 걸로 울어, 바보같이. 생각 못했으니까 그렇지. 언제 이걸 다 준비했어? 꽃 선물하는 거 질색하는 사람이. 아니 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결혼할 수는 없잖아. 마음에 들어? 응, 엄청. 고마워. 이벤트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사실 트렁크 안에 꽃 장식 말고는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평소 낡은 지갑을 가지고 다녀서 명품으로 사서 선물로 줬는데 너무 고마워하니 제가 괜히 쑥스럽더군요. 엄청 비싼 선물도 아니라 미안했는데 작은 것에도 이런 반응을 보이니 더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렇게 프로포즈를 하고 나서 저희는 양가의 인사도 드렸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아내를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 하셨는데 일단 저와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대학교도 좋은 대학을 나와서 서로 비슷하니 더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물론 조건이 중요한 건 아니었지만 저와 크게 차이 나지 않으니 잘 만났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며칠 뒤 저도 아내의 집으로 인사를 갔습니다. 아내가 사는 집은 빌라였는데 딱 봐도 오래된 집이었죠. 하지만 저는 정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 좀 오래됐어. 괜찮아. 그게 뭐 어때서? 미리 말해주는 거야. 방도 2개뿐이라 어릴 때부터 언니랑 방 같이 썼는데 난 진짜 싫었거든. 내 방도 없이 살아서 결혼하면 방 예쁘게 꾸미고 살 거라고 항상 생각했었어. 그래, 우리 예쁘게 꾸며서 잘 살자. 그렇게 처갓집에 가는 차 안에서 아내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30분쯤 지나서 도착했습니다. 엄마, 퇴근길에 차가 좀 막혔어. 그랬어? 앉아. 아, 손부터 씻고 와. 네, 알겠습니다. 손을 씻으려고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세면대가 없는 화장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도꼭지를 틀어 손을 씻었죠. 그리고 화장실이 너무 추워서 결혼하면 화장실만이라도 수리를 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날 장모님은 음식 준비를 정말 많이 해주셨는데 장모님의 음식 솜씨는 진짜 대단하셨어요. 음식 하나하나 다 맛있더라고요. 이야, 장모님 정말 맛있어요. 그런가? 많이 먹게. 엄마가 음식은 진짜 잘하셔. 오, 진짜 맛있다. 내가 반찬 가게를 한번 해볼까를 생각했는데 애들 키우며 살다 보니까
시간도 없었고 이제 와서 하려니 장사하는데 미천도 없고 그래서 이러고 사네. 그런데 정말 반찬 가게 하시면 대박 날 것 같아요. 자네 생각도 그렇지? 네,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사드리러 간 날 이런저런 얘기도 하며 잘 있다가 왔습니다. 장모님은 편하게 대해주셨고 장인어른은 과묵하신 스타일이셨으나 인상이 좋으셨어요. 그렇게 저희는 상견례도 하고 둘이 모은 돈으로 집하고 혼수를 마련하고 결혼했습니다. 결혼하기까지 아무 문제도 없어서 저희는 서로 너무 잘 만났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혼 후였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따로 용돈을 바라지 않으셨는데 처댁은 달랐죠. 매달 용돈을 드려야 했습니다. 집안 형편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니었고 매달 30만 원이 큰 돈도 아니어서 불만 없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1년이 되던 해 아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아내는 장모님이 해주신 음식이 먹고 싶다고 해서 저희 집에 장모님이 정말 자주 오셨습니다. 자네 왔는가? 네, 장모님. 맛있는 냄새. 오늘은 우리 지아가 갈비찜이 먹고 싶대서 했네. 저녁 먹었어? 먹고 오긴 했는데 출출하네요. 밥 있어요? 그럼 얼른 와. 금방 차려줄게. 나 엄마가 해준 음식 먹으니까 입덧 안 해. 신기하지? 정말? 다행이네. 아내는 입덧이 정말 심해서 회사까지 쉬고 있었는데 다행히 장모님이 해주신 음식을 먹고 나서는 입덧도 덜했습니다. 장모님은 아내가 출산하기 전까지 일주일에 3번은 집에 오셨고 아내가 출산 후 조리원에서 집에 온 뒤로도 자주 오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에 장모님께 300만 원을 드렸습니다. 아내도 잘 챙겨주시고 밥까지 챙겨주시니까 감사해서요. 큰 돈은 아니었지만 그러는 게 맞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도 부족하셨는지 돈 요구가 많으셨습니다. 여보세요? 네, 장모님. 지금 안 바쁜가? 지금 괜찮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급하게 돈 쓸 곳이 있어서 그런데 100만 원만 보내줄 수 있을까? 100만 원이요? 혹시 어디에 쓰실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게 내 친한 친구 남편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데 내가 돈 10만 원 낼 수는 없잖아. 친구니까 한 100은 주고 싶어서 그래. 아, 알겠습니다. 제가 10분 내로 보내드릴게요. 고맙네. 역시 사위뿐이야. 급한 일이라고 하시니 저는 더 여쭤보지 않고 돈을 보내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도 장모님은 급한 일이 있다고 하시며 돈을 요구하셨습니다. 아내는 집에서 육아하며 육아휴직 중이라 돈 문제는 제가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도가 점점 지나쳐 결국 아내에게 말하게 되었어요. 뭐라고? 그런데 왜 나한테는 얘기 안 했어? 애 보느라 힘든데 뭐하러 그런 얘기까지 해? 그동안 엄마가 가져간 돈이 대체 얼마야? 그건 됐고 앞으로 또 돈 해달라고 하시면 이제는 힘들어. 그래서 자기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미안해. 아니, 그런 말 들으려고 한 말은 아니야. 그런데 장모님이 어디에 돈이 필요해서 자꾸 달라고 하시는 건지 싶어서. 엄마가 쓸 돈이 그렇게 필요하진 않을 텐데. 내가 얘기할게. 그날 이후로 장모님은 저에게 돈 얘기를 꺼내진 않으셨습니다. 저는 아내가 얘기해서 그런 줄 알고 있었죠. 그리고 어느 날 장모님이 애 장난감을 잔뜩 사오신 날이 있었어요. 이게 다 뭐예요, 장모님? 먹인 장난감이지. 그리고 이거 받아. 내가 주는 용돈이네. 엄마, 무슨 돈이야? 내가 벌었지. 엄마 요즘 일 다녀? 그래. 감사합니다, 장모님. 그런데 무슨 일 다니시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 장모님은 저에게 용돈까지 주셨습니다. 봉투 안에는 500만 원이 들어있었죠. 큰돈이라 처음에는 쓰시라고 하면서 거절했으나 장모님은 끝내 놓고 가셨습니다. 일도 다니신다는 말에 더는 돈을 요구하진 않으시겠다 생각을 했고 저는 아내와 아이들 키우며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모님이 집에 다녀가셨는데 핸드폰을 두고 가셔서 제가 처댁으로 핸드폰을 가져다 드린 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문자가 오길래 잠깐 봤는데 내용이 좀 이상했습니다. 여보세요? 박숙자 전화 아니에요? 네, 저희 장모님 전화인데 옆에 없어요? 네. 그럼 직접 전해요. 내일 오전까지 돈 가져오라고. 무슨 돈이요?
얘기를 들어보니 장모님은 그동안 화투를 치고 다니셨는데 땡겨 쓴 돈만 5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돈을 갚으라고 하더군요. 저는 일단 전화를 끊고 그 번호를 따로 저장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내색 안 하고 처댁에 도착 후 장모님께 전화기를 드리고 돌아왔습니다. 아는 척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계속 고민이 되었습니다. 말하면 처댁이 난리가 날 것 같아서 일단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죠. 하지만 제 선택이 잘못됐더라고요. 장모님은 계속해서 저에게 돈을 해달라고 했고 저는 그 돈이 어디에 쓰일지 알고 있어서 더는 못 해드린다고 했습니다. 좀 서운하네. 내가 저번에 용돈 준 것도 있고 한데 이럴 텐가? 그거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저한테 돈 얘기는 안 하셨으면 합니다. 아니, 가족끼리 왜 이러나? 힘들 때 돕고 사는 거지. 장모님, 일 다니시는 거 정말 맞으세요? 그렇다니까? 그런데 돈이 왜 이렇게 필요하세요? 월급 받은 건 어쩌시고요? 나는 돈 쓸 곳이 없나? 지금 우리 집 없이 산다고 무시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혹시 장모님 도박 이런 거 하시는 거예요? 뭐? 자네, 말 함부로 하지 말게.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보여? 이만 끊겠네. 장모님은 불같이 화를 냈고 그날 이후 저에게 전화는 안 했지만 이번엔 아내에게 전화해서 돈을 달라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처음부터 딱 잘라서 안 된다고 했는데 그래도 친정엄마라 어쩔 수 없이 몇 번 돈을 해드렸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뒤늦게 알았죠. 더는 안 되겠다 싶어 저는 아내에게 그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뭐 도박? 엄마가 화투 치러 다닌단 말이야? 그런 것 같아. 그럼 내가 준 돈도 당신 장모님한테 돈 해드렸어? 얼마나? 300. 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엄마가 급하다고 해서 그랬지. 혹시 아빠도 아시나? 아버님은 모르시는 것 같아. 그런데 처형한테는 돈 얘기 안 하셨을까? 언니는 돈 관련해서 가족끼리 절대 주고받고 안 하거든. 엄마가 그거 알아서 말도 못 꺼냈을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조용하지. 그나저나 엄마가 그러고 다니는 거 확실해? 확실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도 아니고 이대로 가다가는 저와 아내도 가진 돈을 다 장모님께 드릴 판이라 저희도 더는 돈을 해드리지 않았습니다. 장모님이 섭섭하다고 하셔도 맘 독하게 먹고 전화를 받지 않았죠.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천천히 말해봐. 뭐라고? 주의 않고 잠깐 마트 다녀왔는데 집에 와보니까 서랍이 다 열려있어. 없어진 건 없어? 일단 통장이랑 가방 이런 건 다 있는 것 같고 어머, 반지 없어졌어. 반지? 우리 주위 돌반지랑 팔찌랑 또 목걸이까지 전부 다 없어졌어. 저는 급히 홈 CCTV를 돌려봤습니다. 딸을 낳고 안방하고 거실에 설치를 해두었는데 그동안 볼 일이 없어서 돌려본 적은 없었는데 이렇게 쓸모가 있더군요. 그런데 그 범인이 화면에 찍혔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장모님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급하게 아내한테 얘기하고 회사에서 나와 처댁으로 갔습니다. 가는 길에 장모님께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으셨죠. 제가 계속 전화를 하니 이제는 아예 꺼놓으셨더라고요. 이건 아니다 싶어 저는 장인어른을 모시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장모님이 화투를 치고 있는 곳으로요. 장인어른께 제가 그간 있던 일을 말씀드렸는데 제 생각과는 달리 장인어른은 크게 놀라지 않는 눈치셨어요. 원래 과묵하신 편이라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 40분을 달려 저와 장인어른은 장모님이 계신 곳에 도착했고 안으로 들어갔더니 일반 가정집에서 화투판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머야! 여보! 자네 여긴 어떻게 알고? 얼른 가세요, 장모님. 잠깐만, 이것만 하고, 응? 정말 중요한 거야. 장모님은 계속 마지막 판이라며 끝까지 쳐야 한다고 했고 저는 그런 장모님을 억지로 끌고 나오려 했습니다. 그런데 장모님 바로 옆 바닥에 집에서 없어졌던 돌반지와 팔찌 그리고 목걸이가 보이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걸 손으로 잡아들고는 이거 우리 주희 돌반지 맞죠? 응? 아니야. 이리 내. 이름 새겨진 거 보니까 주희 거 맞는데요. 제 친구가 이름 새겨서 선물해 준 건데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자 장인어른은 화투판을 뒤집어 엎었고 장모님이 머리채를 잡고는 밖으로 끌고 나가셨습니다. 저는 이러다 큰일 날까 싶어서 장인어른을 말리며 쫓아나갔죠. 어떻게 그 버릇을 아직도 못 고쳤나? 어? 여보,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줘요. 네? 내가 그때 말했지. 다시 한번 화투짝 손에 잡으면 그때는 끝이라고. 집에 들어올 생각하지 마. 자네, 가지. 장인어른, 그래도 장모님 모시고 가야죠. 자네가 그 많은 빚 해결할 건가? 어허, 뭐해? 차야 안 타고? 자네, 나 두고 갈 거야? 응? 나 지아 엄마인데? 주희 외할머니인데? 저는 어쩔 수 없이 장인어른과 함께 차에 타고 처댁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아내는 물론 처형까지 와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엄마는? 네 엄마, 이제 볼 생각도 마. 엄마 또 하트 쳤어? 또라니? 무슨 말이야? 얘기를 들어보니 장모님은 아내가 어릴 때 화투를 쳐서 집을 날렸고 그때 장인어른과 약속을 했다고 했습니다. 다시는 화투 치지 않기로 말이죠. 그래서 처댁은 명절에도 돈 내기 게임은 절대 하지 않았던 겁니다. 아무튼 그때 그런 일이 있고 난 후 정신 차리고 사는 것 같았는데 장인어른 몰래 화투를 계속 쳐왔던 겁니다. 내가 그래서 엄마한테 돈 안 주는 거야. 너 혹시 엄마한테 돈 준 건 아니지? 제부도 안 줬죠? 뭐야? 엄마한테 돈 줬어? 얼마나? 아, 몰라. 그런데 여보, 엄마가 있는 곳은 어떻게 알았어? 저번에 장모님이 전화기 두고 가셔서 내가 전해드리러 갔잖아. 그때 운전하는데 전화가 계속 울리길래 급한 전화인가 싶어서 받았는데 도박장이더라고. 혹시 몰라서 번호 저장해 둔 건데 나중에 연락해서 위치를 알아뒀지. 내가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겠어. 이제 다들 그만 가봐. 저 장모님은 앞으로 그 사람 얘기는 하지 말게. 혹시라도 전화해서 돈 얘기하면 끊어버려. 알았어? 10원 하나 줬다가 나한테 걸리면 그땐 나하고 영 끊을 줄 알게. 그날 이후 저희는 장모님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내한테는 엄마니까 걱정되는 마음에 그동안 전화를 했던 모양인데 장모님은 집에도 못 들어가고 친구들 집에서 돌아가며 숙식을 해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안쓰러운 마음에 50만 원을 보내줬다고 하는데 장인어른 아시면 큰일 난다고 했더니 그날 이후로 돈도 안 보냈다고 하더군요. 지금까지도 장모님과 저희 가족은 서로 연락하고 지내지 않고 있습니다. 장모님이 다시는 안 하겠다고 무릎 꿇고 빌기까지 했지만 얼마 못 가 또 화투에 손을 대서 장인어른이 더는 받아주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딱 한 번 장모님이 집 앞에 찾아오신 적이 있는데 혹시나 돈 얘기를 하실까 싶어 그만 가보시라고 했는데 손녀가 보고 싶어 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딸을 데려와 만나게 해드렸고 그렇게 얼굴만 보고 가시는데 장모님 뒷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장모님이 도박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마음에 저희 가족은 마음 아프지만 연락을 안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저와 같은 사연을 가진 분이 계시다면 이후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제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